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부터 드시나요? 그런데 요즘 속이 자주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바로 공복 커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소화기내과 진료 환자 중 30% 이상이 공복 커피 습관과 연관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공복 커피의 위험성과 올바른 커피 마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커피 속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정상적으로 위산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분비되는데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음식물 없이 위산만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빈속에 위산만 가득 차면서 위벽이 직접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층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 위염으로 발전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이와 식도 사이에 있는 하부 식도 조임근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이 근육은 평소에는 꽉 닫혀 있어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는데 커피를 마시면 이 문을 여는 셈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식도로 쉽게 올라오면서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신트림, 목 이물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깨우고 활동을 준비시키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커피를 마시면 코르티솔이 평소보다 50% 이상 더 치솟게 됩니다. 이미 높은 상태에서 카페인이 추가 자극을 주는 것이죠.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즉각적으로 불안감, 손떨림, 심장 두근거림, 속쓰림이 더 심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역력 저하, 혈당 조절 문제, 수면 장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증상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공복 커피를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째, 커피 마신 후 30분 이내에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다. 둘째, 신물이나 신트림이 자주 올라온다. 셋째,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있다. 넷째, 가슴 중앙이 타는 듯이 아프다. 다섯째, 기침이나 목소리 쉼이 자주 생긴다. 여섯째, 커피 마신 후 속이 메스꺼리거나 구역질이 난다. 일곱째, 공복 커피 후 손이 떨리거나 불안감이 든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식도 역류 질환의 초기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만성 위염이나 식도염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는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십니다. 최소한 간단한 토스트나 바나나라도 먹은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이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침 기상 후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후에 커피를 마십니다. 이 시간대가 지나면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카페인의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커피 농도를 낮춥니다. 에스프레소보다는 아메리카노로, 진하게보다는 연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함량을 줄이면 위산 분비도 덜 자극됩니다. 네 번째, 하루 커피는 2잔 이내로 제한합니다. 카페인 하루 권장량은 400mg인데 커피 한 잔에 약 1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유나 두유를 첨가합니다. 유제품이나 두유의 단백질 성분이 위벽을 코팅해 주어 자극을 완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내용들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블랙커피는 칼로리가 없어서 공복에 마셔도 괜찮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칼로리와 위산 분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카페인 자체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칼로리가 없어도 위에는 자극이 됩니다. 둘째, 디카페인 커피는 공복에 마셔도 완전히 안전하다? 반만 맞습니다. 카페인은 90% 이상 제거되지만 클로로겐산 같은 다른 산성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페인도 공복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찬물이나 얼음과 함께 마시면 자극이 덜하다. 오히려 더 나쁩니다. 찬 음료는 위장 운동을 둔화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위산 역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넷째, 커피에 꿀이나 설탕을 타면 위에 좋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꿀의 항균 효과가 일부 있지만 커피의 산성을 중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당분이 추가되어 혈당 변동만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카페인이 장 운동을 촉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식후 즉시보다는 30분 정도 후가 더 좋습니다.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마시는 것이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을 바꿔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물이 위장을 깨우고 밤사이 생긴 탈수를 해소해 줍니다.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입맛도 돋우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10분 정도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또한 커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음료들도 있습니다. 보리차, 옥수수염차, 둥글레차 같은 곡물차는 따뜻하면서도 위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캐모마일 차는 위를 진정시켜주고 페퍼민트 차는 소화를 돕습니다. 생강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콜드브루보다는 드립 커피가 낫습니다. 콜드브루는 추출 시간이 길어 카페인 함량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역류 증상이 있다면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상체를 세운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식후 가벼운 산책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잠잘 때도 베개를 높이거나 상체를 약간 올린 자세로 자면 역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침대 머리 쪽을 15cm 정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하되 한 번에 과식하지 말고 7, 8부만 드세요.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술, 초콜릿도 역류를 악화시키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위산 억제제를 임의로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산 억제제는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장기 복용 시 영양소 흡수 장애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복 커피가 위산 역류와 코르티솔 급증을 일으키는 이유와 올바른 커피 마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커피는 잘 마시면 집중력과 활력을 높여주는 좋은 음료지만 잘못 마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속쓰림과 역류 증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간단한 식사, 그리고 30분 후 커피,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커피 습관으로 상쾌한 아침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